그러니까 윤 대표 같은 사람이 아빠인데 덜컥 그냥 윤 대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 아 이거 싫다. 나는 싫다. 무조건 받아야겠다. 목숨 걸죠. 그렇죠. 그때부터 약간 좀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맘만 먹으면 주작이 가능하니까. 현금합의. 아 현금합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한 거지? 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럼요. 지금부터 20분의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돈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너 무게 잡는다. 그럼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보험을 저희가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경을 안 쓰고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건데 꼼꼼히 봐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저희 태연이가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라 진짜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거고 저희가 한번 심유를 돌려봤어요. 셀토스를 태연이 이름으로 가입을 했을 때 그냥 가입하는 거와 지금부터 알려드릴 그 특약들을 넣어서 가입하는 거의 금액 차이 일단 알려줘.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셀토스 26년식 1.6 터보 2륜 기준이고, 그래서 만 25세 대물 10억, 대인 원투 다 넣고 자차에다가 운전자 단독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봤는데, 일단은 할인이 아예 없을 때 기준으로는 DB손해보험 기준으로 92만 8천 원이 일단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삼성화재가 96만 5천 원, 하나손해보험이 99만 원, 그리고 메리츠화재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할인 특약들을 모두 적용한 금액은 삼성화재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게 삼성화재더라고요. 50만 3천 원이 나오게 되고, 그것만 알면 돼. 그럼 삼성화재 기준으로는 아까 96만 원에서 특약을 적용하면은 거의 50만 원으로 반값이 되네. 그렇죠. 46만 원이 할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태연이가 이제 26인가 7인가? 6입니다. 6살에 지금 차를 몇 대를 샀지? 지금까지 제가 11번째입니다. 젠쿠까지. 네, 젠쿠까지. 그러면 최소한 보험을 11번 가입했네?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터득한 거잖아. 네, 수업료를 많이 내고 그렇지. 배운 거죠. 그러면 너같이 20대 또는 생애 첫 차를 사시는 분들이 보험을 들 때는 보험료가 비싸잖아. 그렇죠. 그럴 때 또 팁 먼저 알려드려. 일단은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게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을 해서 지정 1인이나 가족, 자녀 보험으로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저렴해요. 통상적으로 한 50%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의 그런 운전 경력들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건 그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사고를 좀 많이 치셨다,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셨거나, 그러니까 윤 대표 같은 사람이 아빠인데 그냥 아빠라고 해서 덜컥 그냥 윤 대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 그렇죠.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면 싸다고 했을 때 이제 가끔 뒤통수 맞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또는 아버지가 무사고 경력이 오래됐을 경우에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하고 이제 나를 추가로 넣어라. 그렇죠. 그럼 궁금한 거, 부모님 밑으로 내가 보험 가입을 해. 그러면은 나도 무사고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 누적은 되는데 그게 보험사마다 좀 달라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3년 동안만 인정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 차들은 다 명의를 다 제 걸로 넘겼거든요. 그 이유가 뭐야? 운전 경력이 더 이상 늘지 않아서 할인 폭이 너무 적었고. 아버지 밑으로 있다가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자잘하게 사고들을 많이 치셔가지고 뭐 가끔 주차된 차 막 긁고 막 이러면서 보험 처리를 좀 몇 번 했더니 다 같이 올라버려서 그래. 네, 이럴 거면 좀 분리를 하자. 아버지한테 그래. 야, 이런 건 좀 숨겨드려야지. 아버지 지켜드리고. 어쨌든 이런 거 꼭 이제 체크하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야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부터 챙겨야 되는 것들 중요한 순으로 먼저 알려줘. 그냥 기본적인 거라서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일리지 할인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본으로 다 가입은 돼요. 근데 본인이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 게 본인의 주행 거리에 따라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15,000km가 넘어가면 사실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는지 평균치를 좀 내서 이거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를 생각을 해야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플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표 보니까 1년에 1000km 이하 운전하시는 분들 개인 보험일 경우에는 40%까지 할인을 받는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무조건 내가 수동으로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자동 가입이 돼? 일단 자동 가입은 되는데 그 보험 가입하고 개시일로부터 15일, 30일 이내에 계기판 사진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거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운전 습관 할인. 운전 습관 할인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티맵이나 카카오맵, 내비게이션 앱들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운전 점수라는 거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주행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운전 점수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특정 점수
점수를 넘으면 할인을 해주는데 대부분 보험사에서 81점부터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최대 할인이 26.5%. 네, 야,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보험사마다 사실 조금 다릅니다. 더 해주는 보험사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보험료는 삼성화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가 또 조건이 있네 보니까. 네, 가입 직전 6개월 이내에 최소 500km 이상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점수는 81점 이상. 네. 그럼 얘는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만 되는 거지? 그렇진 않아요. 이게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환급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사고 한 달 동안에 한 500km 정도를 탄 다음에 운전점수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때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500km 지나고부터는 내비 이용을 안 하지. 이거는 우리가 알려드려야 돼. 이거는 전혀 네, 나쁜 게 아니야. 그렇죠. 꼼수인데 이게 앱마다 앱마다. 운전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맞아. 그래서 좀 박하게 주는 앱들이 있어요. 특정 앱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할인용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고. 그렇지. 네.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그렇죠. 네. 이거 어디까지나 팁입니다. 이거 불법도 네. 아니에요, 어떻게 네, 보면.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내비게이션 하나를 6개월 동안 아무리 뭐 달리고 싶으셔도 6개월만 참으시고 점수를 이제 80점 이상 만드시고 그거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금 편안하게 운전하라 이거잖아. 네, 나도 6개월, 네가 알려줬어. 네, 6개월도 아닙니다. 500km입니다. 500km. 야, 그럼 뭐 부산 한번 갈던 동안만 하면 되니까. 맘먹으면 하루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또 저희가 너무 또 이렇게 힘줘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알아서 좀 가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커넥티드도 있잖아. 그렇죠. 이게 내비게이션 앱을 아예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순정 내비가 워낙 좋은 차들, 현대기아나 뭐 이런 차들은 안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들도 커넥티드 기능, 뭐 블루링크, 요즘 마이현대죠. 마이현대, 뭐 기아 커넥트, 뭐 제네시스 커넥티드, 뭐 이런 앱들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전 점수를 이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점수도 81점 이상이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브랜드는 현대기아, 제네시스, KG 모빌리티 이렇게 지원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폰 내비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운전 점수 같은 거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이 점수로 할인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이제 순정 블랙박스도 있고 제조사 블랙박스도 있잖아. 이거는 당연히 자동으로 할인이 되는 거지. 아니요, 이것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번호 입력하면은 사양 정보가 뜨면서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대 번호로 가입하는 경우들, 이럴 때는 사양이 다 안 넘어왔을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일이 등록은 해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이거는 0.1%부터 5.4%까지 블랙박스는 할인을 해주고, 네네.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몰랐던 거야. 많이 걸으면 또 할인을 해준다고? 네, 요즘에 이제 보험사들에서 좀 많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중 하나인데 만보계랑 대중교통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덜 사용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보험은 가입했지만 자동차를 많이 안 사용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면 그 만보계 또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 네. 만약에 우리 집안에 마라톤 선수가 있어. 그분한테 만보계를 맡긴 다음에 그 기록을 제출할 수는 없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이건? 이것도 보험사마다 자체적으로 앱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마이 삼성화재라고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만보계 기능이 있는데 30일 동안 5,000보 이상을 걷는 게 17일 이상 이어졌다 라고 하면은 할인이 됩니다. 이것도 네가 적어준 거는 2.2에서 4%까지. 네. 내가 가입은 했는데 운행은 많이 안 한다. 그러면 마일리지하고 걷기 할인은 무조건 받아야겠다. 목숨 그렇죠, 걸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운동도 하고 할인도 받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근데 좀 꼼수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또. 네, 꼼수를 쓰려면 모든 분야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맘만 먹으면 충분히 좀 주작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 절대 장려하면 안 돼, 태연아. 너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잖아, 방법을. 많이 그쵸,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하려면 그치.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보험사 앱뿐만 아니라 토스에서도 만보계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요. 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실 앱을 또 추가로 다운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자기가 가입하신 보험사에 따라서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삼성화재는 무조건 된다지. 삼성화재는 삼성화재 앱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다 지금 삼성화재 기준입니다. 보험사마다 조금 다르는 거는 또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모빌리티 이용 할인 특약. 네, 지하철, 버스, 택시,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근데 이것도 2개월간 25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하고요. 뭐 기차, 공항철도, 전세버스, 공항버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해? 카드 있잖아요. 교통카드. 그걸로 사용량이 다 찍히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또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아버지 카드 또 만들어서 드리겠네. 아버지가 맨날 그 은퇴하셔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아침에 나가신 다음에 이제 밤에 들어오시는 아버지거든.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러시면 안 되고. 근데 요거는 가입 시 8%, 만기 추가 시 2% 할인. 네. 최대 10%야? 근데 이것도 마일리지 특약 환급금이 나올 때만 2%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km 이하로 타시는 분들만 2%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뭐 커넥티드 카 할인도 있는데 요거 간단히 좀 설명해 줘. 네,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넥티드 안전운전 점수랑은 또 별개로요. 커넥티드 기능이 있는 차를 소유하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입차들도 되는 차들이 좀 있어요. 국산차만 되는 거는 이제 그 내비 점수고. 그렇죠. 요거는 커넥티드 카 할인은 또 어떻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커넥티드 앱으로 내 차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뭐 테슬라 같이. 그렇죠, 테슬라 같이. 근데 또 테슬라는 안 됩니다. 벤츠, BMW, 미니, 그리고 볼보 뭐 이 정도까지 되고요. 그리고 르노 삼성까지 네, 르노 삼성도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내가 커넥티드 앱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체크를 한 다음에 할인을 최대 2%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개인하고 법인은 다 할인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요것도 또 꼼꼼히 보셔야 되고, 나는 이게 재밌었어. 이제 자동차 옵션에 따라서 또 할인을 해주잖아. 자, 요즘에는 그 안전운전을 위한 첨단 안전장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긴급제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차선 이탈 경보, 방지장치, 뭐 중앙유지장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추가되면 될수록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그럴수록 사고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또 이건 진짜 내가 몰랐던 거, HUD도 특약이 있다고. 네, HUD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3%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왜? 그 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법인으로 등록하면 해준다. 하여튼 법이니까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테슬라 특화 또 꿀팁이 있다고. 그렇죠. 전기차를 또 요즘 첫 차로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전기차가 아무래도 배터리가 굉장히 비싼데 측면 충돌 같은 거 좀 잘못 당하면 사실 배터리 손상 위험이 꽤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배터리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뭐 신차들은 사실 괜찮은데 이제 연식이 좀 되면서 가액이 좀 떨어지고 있을 때 배터리 가격보다 차량 가격이 낮아지는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약간 좀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신가 보장 특약이 가입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배터리 신가 보장 특약은 내가 보험 가입할 때 추가금을 내고 가입하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배터리만 애매하게 쳤거나 뭐 인도턱을 올라탔는데 배터리가 먹었다. 근데 이랬을 때 사실 차가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멀쩡한데 사실 배터리가 비싸니까 그렇지. 전손이 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를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배터리의 보험을 따로 드는 겁니다. 그러네. 네. 내가 좀 오래된 전기차를 중고차로 샀을 때 꼭 가입을 해야겠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지하주차장 잘못 내려가다가 배가 걸렸는데 그때부터 뭐 경고등이 뜬다. 이런 경우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배터리 신가 보장 특약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거 이제 전기차 기준으로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모든 보험사는 아니니까 꼭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그 테슬라가 어라운드 뷰 할인 특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선택이 안 돼요. 보험 가입할 때. 그래서 이것도 꼭 후방 카메라를 스크린을 사진을 찍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하면은 보험 할인을 해줍니다. 하여튼 테슬라는 무조건 어라운드 뷰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야지만 할인이 가능하다. 7.2%에서 3.1%.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줘?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한 모든 게 다 중복으로 대부분 할인이 가능한 거지? 첨단 안전장치는 다 중복으로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필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EAP랑 FSD는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고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서 차가 전손이 됐는데 FSD 가격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그 차량 가액에 추가 부속품 특약이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왠지 많을 것 같아. 야, 오늘 너 일 잘한다. 야, 이거 좋았다, 오늘. 그리고 이 기타 할인 특약이라고, 이것도 꽤 크네, 할인율이. 네, 이것저것 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은 해당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거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가 좀 섞여 있는데. 우리 아벤타도로 차주분 해당되는 거네. 네, 일단 첫 번째로 태아랑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아가 할인율이 가장 높고요. 23.2%. 네.
네, 많이 해줍니다. 그때 내가 영상에서도 애 태어나서 이제 나라에서 주는 이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된다 그랬거든. 그런 차원인가? 아무래도 뭐 출산율 장려를 위한 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뭐 나이를 떠나서 35세 이상도 사실 태아도 할인되기 때문에 노산도 가능하다. 노선도 가능합니다. 나 이거 몰랐던 건데 이렇게 할인율이 큰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산하시는 분들을 꼭 놓치지 마시고, 또 별거 아니지만 윈터 타이어 만약에 겨울에 바꿔 끼시면 이것도 이제 5% 할인을 해준다. 또 이런 알뜰한 거를 태연이 기준으로 다 받았을 때는 셀토스 기준으로 거의 50만 원 초반이고, 이런 거를 하나도 못 챙겼을 때는 100만 원 가까이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렇죠. 요게 다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반만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처음부터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많이 다르죠. 그리고 보험료는 아까울 때가 많아. 내가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은 사실 그냥 소멸되는 돈이잖아. 그렇죠. 이게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들이랑 좀 다르게 소멸성 보험인데도 그렇지.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런 항목 중 하나라서 꼭 챙겨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유익하다, 태어나. 내가 할인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 할인을 받으실 상상을 하면 나 너무 행복하다, 진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 얼마 전에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1%씩 상승을 해가지고 평균 1%라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이 오른 분들은 막 10% 넘게 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할인을 많이 챙기셔야 된다. 이건 너가 사과해야겠다. 솔직히 너 같은 운전자 때문에 오른 거잖아. 아, 저 그래도 나름 지금 3년째 무사고. 그래? 다 미수선 처리하는 거야? 현금합의. 아, 현금하기? 혹시 내 옆에 있으면 이렇게 철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너한테 박수 쳐드리고 싶다, 이거는. 너무 좋았고. Where it all begins. Ion, 한국 타이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중고차 살 때 의무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있지. 이번에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험이잖아요. 구매할 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요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이 현재는 의무고, 네. 조건이 어떻게 돼? 일단은 주행 거리가 누적 20만 킬로 이하의 모든 중고차는 다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식과 관계가 없어요. 중고차를 샀을 때 개인 거래는 해당이 안 되고, 네, 개인 해당 안 됩니다. 근데 또 요게 애매해. 보장 범위도 애매하고, 그리고 차마다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도 조금씩 다 달라. 보장 범위 먼저 알려드려. 기간은 30일이고요. 주행 거리는 2,000km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출고하고부터 30일. 네, 그래서 한 달짜리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딜러나 상사에서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중고차 성능 점검장에서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보험 상품이에요. 오케이. 그럼 보장 범위 먼저 알려드려. 일단 보장 범위는 크게 엔진, 트랜스미션, 동력 전달 계통, 조향장치, 제동장치 이렇게 나뉘고요. 추가적으로 발전기, 스타트 모터, 와이퍼 모터, 블로우 모터, 라디에이터 팬, 윈도우 모터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들으면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혹시 안 되는 걸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아. 보장 범위 해당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일단은 당연히 심미적인 이유로 보정을 해달라. 이거 안 됩니다. 심미적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크래치가 있다. 여기가 도장이 새로 들어갔는데 색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건 안 되는데 당연히 그건 돼요. 차가 패널 교환이 없다고 했는데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돼요. 그리고 소모품류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치명적인 게 전장류들이 아예 안 됩니다. 애매한데? 네, 전장류라 이게- 그러면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계기판, 오디오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에어컨, 히터, 그 일절 안 됩니다. 이거 조금 애매하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보통 안 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이 전장류들은 사실 크게 성능에 지장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보험에서. 이거 말도 안 돼. 디스플레이가 안 되면은 사실 우리 내비 보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후방 카메라도 안 나오고 근데도 이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좀 아쉽네. 네. 그리고 큰 돈이 깨지잖아. 그렇죠. 요즘 워낙에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차들이 그렇지.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꼭 중고차 사실 때 이렇게 해당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수리비가 전액 보상이 또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이야? 항상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정비를 할 때는 무조건 새 제품을 낀다가 기본이잖아요. 사실. 당연하지. 근데 성능보증보험은 그게 아닙니다. 새 거를 껴주지 않아요. 고쳐서 껴줘? 수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요. 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중고 혹은 재생
비품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네, 원칙입니다. 아쉬운데. 아니, 그럼 이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거가 아니면은 사실 이게 얼마나 쓰던 건지, 얼마나 상태가 멀쩡한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죠. 이거 좀 불안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아무래도 일단 원칙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정품 써야 된다. 중고나 재생 이런 거 아예 없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차를 사거나 혹은 그 차에서 진짜 정품밖에 안 나오는 부품들. 그럴 때는 그 보험사에서 이거를 비품 기준으로 지급금을 산정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품 부품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비품 기준으로는 뭐 15만 원 정도가 산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5만 원은 소비자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정품으로도 할 수는 있는 거네. 할 수는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중고 비품을 다 찾아보고 없을 때 가능합니다. 이거는 고쳐도 고친 느낌이 아니야, 나는. 그렇죠. 제가 24년도쯤에 벨로스터엔을 중고차로 사서 상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성능보증보험도 당연히 가입을 했었고 그때 한 10몇만 원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사고 한 3, 4일 정도 타고 다니다가 친한 형님네 가서 그 정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타스만 차주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리프트 딱 떠서 봤는데 브레이크 캘리퍼가 터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액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능보증보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바로 일투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벨로스터엔 같은 차는 사실 그 브레이크 캘리퍼도 다른 차랑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신품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보험사에서는 계속 정품을 못 쓴다고 우기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며칠 동안 실랑이 하다가 결국 보험사에서 찾아봤는데 안 될 것 같아 해서 정품을 쓰겠다라고 승인을 그때 해줬는데 이제 그때 똑같은 말을 한 거죠. 우리 정품 쓰면은 비품에서 뺀 가격을 너가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부담금은 5만 원 정도를 제가 부담을 해서 수리를 했었는데 나중에 찾아본 건데 이게 되게 억울했던 게 그 제가 성능보증보험료 10몇만 원 내고 자부담금 5만 원 냈잖아요. 근데 신품 캘리퍼 가격이 11만 원인가?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그거 보험 수리 받으면서 15일 걸렸거든요. 차봤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 돈 주고 그냥 수리한 거예요. 그럼 네가 만약에 성능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했으면 네가 그냥 11만 원 내고 더 싸게 수리할 수가 있었겠다. 그렇죠. 뭐 공임하더라도 뭐 그 돈이 그 돈인 거죠. 그렇지. 오히려 더 시간은 절약할 수도 있었을 거고. 요건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다. 그쵸. 근데 이게 수입차들이 성능보증보험료가 많이 사악한 경우들이 있어서. 보험료 자체가. 네, 보험료 자체가. 간단히 예시를 좀 들어줘. 그, 한 10년 된 BMW 320D 이런 것들이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무조건 내가 100% 다 부담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쇼부가 안 됩니다. 와. 근데 이제 이럴 경우가 그게 되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를 100몇만 원 냈는데 막 자부담금까지 내서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밖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더 비싼 견적이 나올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심지어 차가 너무 상태가 좋아버리면 보험 처리를 못 받고 그냥 내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네. 차를 비싸게 사는 꼴이 되거든요. 중고차 사러 가기 전에 꼭 딜러한테 성능보증보험료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총 비용을 잘 산정할 수 있다. 이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생각보다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네. 너무 상태가 좋은 차는 저는 그냥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거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연식이 좀 오래됐는데 상태는 되게 괜찮아요. 주행거리 짧고. 주행거리도 짧고. 근데 보증보험료가 막 80만 원 막 이러면 사실 좀 그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 경우 그리고 그런 차를 좀 내가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사실 그냥 안 받고 내 돈 주고 고치는 게 더 저렴한 경우도 가끔씩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고차는 고칠 생각하고 산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능보증보험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하자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험료를 냈고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꼭 그런 거를 미리 깔고 들어가야 된다. 내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 전에 네가 편집한 거 K8 차주님, 그분이 꼭 차 사고 한 2주 후에 가혹 조건에서 운전을 해봐야 된다. 그분은 이제 강원도를 항상 다녀오시는데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과정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30일이나 주잖아요. 30일 뭐 초반부터 문제 생겨서 뭐 찾으면은 사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좀 최대한 타보고 그렇지. 하나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오자마자가 문제가 생긴 거는 그건 진짜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야 나타나는 것들도 많으니까 한 달 동안은 좀 나를 딱
딱 세우고 여행도 한번 다녀오시고 차도 또 꼭 한번 띄워서 상태도 이제 30일 이전에 점검을 해보고 네. 하여튼 뭐 이왕 내야 되는 거니까 돈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보셔야 또 가장 후회 안 하니까 이거 내용 좋았다. 네가 이제 또 나름 또 차쟁이로서 무모하게 또 20대를 지금 또 차와 함께 네가 보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또 깨달은 거 이거 아주 좋았다 이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점검을 그래서 대체 어디서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좀 문제됐던 게 점검 전문 업체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일정 이상의 비용을 주고 차를 점검을 해주면 보증보험을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들이 전문성 문제들이 가끔씩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은 되게 비싸게 받는데 뭐 문제점을 못 찾는다든지 제대로 좀 이렇게 안내를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네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뭐야 그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 차 서비스 센터 가셔도 되긴 되는데 제일 그나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공임나라 추천드립니다. 공임나라 광고는 절대 아닌데 그 점검 서비스가 있어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33,000원 내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6만 원 내면은 언더커버 다 풀러서 다 확인해 다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임나라 가서 확인을 하면은 아무래도 성능보증보험 접수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좋았다. 야, 이렇게 좋은 내용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알려드려야 된다 보시는 분들한테 하니까 이거 싫다. 나는 싫다. 왜 그렇게 그동안 안 하려고 그랬어? 저만 알고 싶어요. 이거 지금 놓치신 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그쵸. 근데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놓쳤거든요. 지금까지 중고차 사면서. 그래서 이제라도 좀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또 우리 교영이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용 거의 유일한 살균 소독제. 이제 모트라인이 만든 위측인데 차 안에서 이걸로 이제 다 해결이 가능해요. 이제 컵홀더에 싹 넣고 이제 알코올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얼굴 정도만 닦지 마시고 뭐 디스플레이나 가죽이나 대시보드, 시트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요거 이제 링크 보시고 또 한 번씩 사주시고 요런 거 있으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냥 자다가도 찍어 보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저하지 마. 알겠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이 이 돈 아껴가지고 행복하시고 그러면 우리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야. 너 그거 몰랐어? 돈 아끼셔서 이렇게 위칙 사주시고. 그럼.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좋다. 너무 좋고 또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가 종종 또 알려드리자. 이거 너무 좋았다 오늘. 제가 뭐 일단 반응이 좋으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컨텐츠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가 나오니까 또 너가 편집하면 더 열심히 하겠지 또. 네 안 나오면 또 이제 뭐 하루만 끝내는데 너 나오면 한 일주일 붙잡고 있을 거지 이것도. 그럼요. 알았어.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